48페이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시험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어려운 부분인데 시험은 여기 48페이지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은. 한 문제가 나온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러면 제목을 읽어보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 행위를 했는데 이 대리인이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 나오면 그러면 대리인에게는 애초에 대리권 요만큼이라도 좀 있었어? 요만큼이라도 있었던 거야. 기본 대리권. 그래서 자 3번에 1번 권한을 넘었다 그 말은 그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거든 첫째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양가로 1번에 기본 대리권의 존재 나오죠? 그러면 기본 대리권의 종류에는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다고. 그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시험에 이런 권은 제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럼 볼 것도 없이 그건 X야 이게 최천화.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은 다 외워야 돼. 하도 많아서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자, 문제. 사자권은 제126조에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마저 틀려. 틀렸지 이런 게. 공법상의 대리권은 제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어. 다. 일상가사 대리권은 제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다 틀렸어. 자, 아까 125조에서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은 수여를 했는데 위임장에는 토지를 임대해달라고 대리권 줬어. 임대.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줄 때는 을에게 임대해라 그랬거든. 그런데 을이 그 일을 임대를 하기 전에 대리권을 철회했는데 위임장은 수거해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위임장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 임대할 권한을 줬지. 근데 이 을이 병과 임대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하면 대리인이 시킨 일 한 거야? 시키지 않은 일 한 거야? 그러면 125조의 대리권 수요 표시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쓰여 있는 기본 대리권도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작. 125조의 표현 대리에 본인이 위임장에는 임대해달라고 써 있어. 임대. 근데 요 대리인이 임대하지 않고 위임장에 써 있는 바와는 달리 매매를 해버렸다면 본인이 위임장 속에는 임대해달라고 대리권 줬지. 근데 실제는 지금 임대할 권한 있음 없음? 없지 지금. 철회했으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매매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선이 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은 시킨 일이 아닌 애초부터 없었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것을 자여봐 표현적 대리권. 그것을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그 미음번이야 미음번. 그 박스에 미음번. 그 양가로 1번에 박스에 미음번 보면 한번 읽어본다. 사자권, 등기 신청권, 일상가사 대리권,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 그리고 미음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의 권한 나오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읍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그냥 네모해봐. 표현 대리의 권한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 대리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나요? 있다 하면 되는 거야 이게. 125조에 대리권 수요 표시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126조 책임을 물을 수 있고 129조에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를 했는데 소멸 전에 대리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자 여봐 표현적 대리권. 그러니까 표현적 대리권은 대리권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지 실제로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게 생각 말고 잘 읽어본다. 표현적 대리권.
그 말 이해하셨나? 대리권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어. 그것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그 얘기야. 표현적 대리권. 자, 여기 갑이 위임장에는 이제 주로 이런 것이야. 융자 위임장에는 1억을 융자 받아놨어. 1억 융자. 소비대차에서. 근데 대리인 요 녀석이 1억을 융자 받은 게 아니라 2억을 융자 받고 1억은 지가 쓰고 1억 갖다 준 거야. 본인이 대리인에게 형님이 동상에게 융자 받아오느라 할 때는 얼마를 융자 받아오느라 1억. 그런데 얼마를 융자 받았어? 2억 받아다가 형님 다 갖다 주었어. 지가 1억은 닦아 썼어. 권한을 넘었잖아 이렇게. 이런 경우가 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데 이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이 월권 행위는 융자 받아오느라 했으면 이것과 똑같은 융자를 받는 행위만 월권 행위로서 상대방이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월권 행위는 시키지 않은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경제적 사회적으로 비슷비슷해야 돼. 전혀 달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동종 유사한 행위 밑줄 긋는 거야 이게. 양가로 4번에 대리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한 행위일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광펜 해놓는 거라고. 본인이 일단 대리권을 주었다고. 대리권을 주었어. 근데 대리인의 상대방과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좀 비슷비슷해야 돼. 전혀 달라도 괜찮아. 전혀 달라도 괜찮아. 임대해달라고 했는데 융자 받아오느라 했는데 팔아먹어 버린 경우. 임대해달라고 했는데 팔아먹은 경우. 등기 신청을 했더니 등기 신청해놓고 팔아먹어 버린 경우. 이런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 전부 다 권한 넘은 표현대로 성립이 될 수 있고 일단 상대방은 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그래. 정당한 이유. 자, 양갈 5번 봐. 자, 이제 이런 거지. 갑이 을에게 융자 받아오느라 했는데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돼. 그러면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선의 무과실이라고 해석하는 게 대부분의 판례야. 그래서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뭘 의미한다? 선의 무과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판단 시기, 우리 밑줄을 그으셔. 판단 시기.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 정당한 이유가 중요해. 판단 시기가 중요해. 그냥 판단 시기만 나오면 항상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 그래서 여기 대리 행위를 할 때만 고려하는 거지. 그 위의 사정도 시험이 여러분을 낚으려고 정당한 이유의 존재 의무를 판단할 때는 대리 행위 성립시뿐만 아니라 그 위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여러분 듣기엔 참 좋은 말이거든. 그 위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면 옳지. 맞지 하면 안 된다고. 그냥 판단 시기만 공부해야 돼. 자, 외워봐. 판단 시기. 왜냐하면 성립시를 기준으로 유효 무효를 따지니까 후에는 고려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잖아요. 근데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입증 책임을 그건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그래 판례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입증 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 돼. 상대방이 부담해야 돼. 그거 하나만 밑줄 그으셔. 판단 입증 책임에 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입증 책임은 누가? 정상은 상대방 정상이다 이렇게. 정상이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성립 당시만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에 6번에 2번 봐. 6번에 2번.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강행법 6번에 2번에 강행법규 여기 강행법규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강행법규는 1층, 2층, 3층 몇 층이야?
2층에 있잖아, 2층. 그러니까 2층에서 먼저 판단해버린 거야, 2층에서. 그러므로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4층까지 올라올 수가 없어. 외워봐. 강표 없다. 그렇게 외워버린 거야.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문제 1번.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야, 무권대리야? 무권대리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그러므로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상대방은, 자, 이거보다 상대방은 책임을 꼭 물어야 돼? 안 물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묻거나 말거나 할 수 있으니까 유권대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묻거나 말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기본대리권, 미안. 여러분 48페이지에 다시 왼쪽에 가서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의 양가로 2번 현명을 한번 봐. 현명. 그럼 일단 대리행위가 성립되려거든 현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아 버렸다면, 자기 이름으로 해버렸다면, 또는 대리인이 지가 본인 행세를 해버렸다면, 잘 봐. 이 친구가 융자를 받아오느라 1억을 융자 받아오느라 했는데 2억을 융자 받으면서 지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동을 해. 본인인 것처럼. 그럼 본인인 것처럼 행동하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상대방을 잘 봐. 이놈이 본인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그럼 상대방을 이제 입장을 봐. 상대방은 대리인과 거래한다고 생각해. 본인과 직접 거래한다고 생각을 해. 그걸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해버리면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이 2번에 동그라미 2번 봐. 대리인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본인 행세하지. 잘 봐. 본인 행세하면 이제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는 거야. 상대방은 본인과 거래, 대리인과 거래 관념이. 그러니까 대리행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본인 행세를 해버리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어. 3번. 대리권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본인 행세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 그러면 야, 유추 적용과, 잘 봐. 유추 적용과 성립은 같아 달라? 전혀 달라.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해버리면 표현대리는 성립이 안 되지만 대리권 있는 자가 본인 행세했다면, 여기 본인 갑이 을에게 1억 융자 받으라 했어. 근데 1억 융자 받으느라 했는데 본인 행세해서 2억 받은 거야. 그러면 표현대리는 성립은 돼, 안 돼? 안 되지만 이 경우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126조를 유추 적용할 수는, 그러니까 유추 적용과 성립과 구별을 하는 거야 지금. 유추 적용과 성립을 좀 구별을 해. 여기서 포인트는 성립이고 유추 적용이야. 그런데 대리권도 전혀 없는 자가 본인 행세했을 때는 표현대리 성립도 안 되고 표현대리에 관한 법 이론을 유추 적용도 안 되고. 됐지? 그것이 1번, 2번, 3번이니까 비교해. 자, 문제 1번 봐. 49페이지에 문제 2번. 기본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 행세를 했을 때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일단 성립은 안 돼. 본인 행세 해버리면 표현대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3번.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지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할 수는, 성립을 봐야 돼. 성립. 그래서 일단 대리인이 본인 행세 해버리면 대리행위 아니다 그 말이야. 야,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4번.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의 성립 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있어서 대해서는 그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진다. 맞아? 그러니까 에어본다 정상. 요거 하나 이렇게 자격시험에 나오면 그냥 그거 오해해야 돼.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 유무에 관한 입증 책임을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없지만 다른 자격점에서 나오니까 그걸 또 야 대리인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 하지 말고 일단 정당한 이유는 누가 증명해야 돼. 상대방이 제안돼 일단 해놓고 답을 그렇게 골라놓고 나머지 전원정답 처리하는가는 후에 맡기는 것이야. 이게 거기서 틀려버리면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나? 있어. 다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고 이렇게.